메일모지는 서식 파일과 데이터 파일을 결합하여 이름이나 직책, 주소 부분 등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이 같은 수십 수백 통의 편지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개별적으로 신상을 넣어 작성한 안내문을 여러 사람에게 배포할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아래 한글의 표를 문자로 바꾸는 기능과 메일머지 기능을 활용해서 많은 학생들의 상장을 한꺼번에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일머지 기능을 사용해서 상장을 만들려면 서식 파일, 즉 상장 원본 파일과 데이터 파일,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파일은 아래 한글 형식, 엑셀 형식, DBF 형식 등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파일을 대부분 표로 작성하여 보관하는데 문자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표로 작성된 데이터 파일을 문자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일모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문자로 작성된 데이터 파일이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 파일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파일의 최상단에는 상장 한 장에 들어갈 데이터의 개수를 작성합니다. 이곳에서는 대장번호, 상장명, 학년, 반, 성명 이렇게 5개의 데이터가 매 상장에 입력될 것이기 때문에 5라고 작성합니다. 이 5개의 데이터는 각각 한 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 한 학생의 자료를 모두 작성하였으면 이어서 다음 학생의 자료를 작성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학생들의 자료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가지고 메일모지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블록을 씌운 후에 딜리트. 이 부분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블록을 씌우고 딜리트. 내용만 지우고 셀 모양은 남겨둘까요? 모두 지우겠습니다. 지우기. 이 데이터 파일의 최상단에는 한 학생의 데이터의 개수를 적어준다고 했지요. 지금 데이터의 개수가 5개입니다. 5를 입력하겠습니다. 5. 다음에 이 표를 문자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표의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다음에 이 상단에 입력 탭 우측의 삼각형 버튼 클릭. 표. 이곳에 보면 표를 문자열로가 있습니다. 표를 문자열로를 실행하겠습니다. 클릭. 표를 문자열로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분리 방법은 이 필드들을 분리하는 방법은 빈칸으로 분리하겠습니다. 빈칸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설정 버튼 누르겠습니다. 설정.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를 문자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표 안의 셀들이 가운데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가운데 정렬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되고 키보드 컨트롤 키와 A 키를 동시에 눌러도 됩니다. 컨트롤 A. 양쪽 정렬이나 왼쪽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양쪽 정렬하겠습니다. 클릭. 다시 맨 위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개의 데이터를 각각 한 줄에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곳 클릭하고 엔터. 공백은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딜리트. 또 이곳을 클릭하고 엔터. 공백은 삭제하겠습니다. 딜리트. 또 이곳을 클릭하고 엔터. 딜리트. 이곳을 클릭하고 엔터. 딜리트. 이런 방법으로 모든 학생의 데이터를 정리하려면 너무 불편합니다. 좀 더 편리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한글에는 스크립트 매크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 매크로를 사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김희동 학생 자료의 한 곳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상단의 도구 메뉴 우측에 있는 삼각형 버튼을 클릭. 스크립트 매크로. 매크로 정의. 그러면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 매크로 정의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곳에서 단축키 Alt 1키를 눌렀을 때 실행되는 매크로를 작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록을 선택하고 정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의. 현재 매크로가 지워집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시겠습니까? 기록 버튼을 누릅니다. 기록.
지금부터 키보드의 동작을 컴퓨터가 모두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김희동 학생의 자료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고 키보드만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홈키를 눌러서 김희동 자료 맨 앞으로 커서를 옮깁니다. 홈, 컨트롤 키와 오른쪽 방향키를 동시에 눌러 다음 단어 맨 앞으로 커서를 옮깁니다. 컨트롤 오른쪽 방향키,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앞쪽에 있는 공백을 삭제하겠습니다. 백스페이스, 엔터 키를 누르겠습니다. 엔터. 다시 컨트롤 오른쪽 방향키, 백스페이스, 엔터. 컨트롤 오른쪽 방향키, 백스페이스, 엔터. 컨트롤 오른쪽 방향키, 백스페이스, 엔터. 아래쪽 방향키. 아래쪽에 보면 이 사각형 모양 매크로 기록 중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매크로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 클릭. 이제 Alt 키와 1키를 동시에 눌러보겠습니다. Alt 1. 그러면 김삼동 학생의 자료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다시 이곳에서 Alt 1키를 누르면 김사동 자료를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Alt 1키를 눌러서 나머지 학생들의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도 학생이 많으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나머지 학생들 지금 30명 중에서 3명의 작업을 했는데요. 27명의 자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27명의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도구 버튼 옆에 삼각형 버튼을 클릭, 스크립트 매크로 실행. 지금 Alt 1키로 정의를 해 두었는데요. 이 첫 번째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보면 매크로 반복 횟수가 있습니다. 지금 27명이 더 남아 있는데요. 이곳을 27로 변경하겠습니다. 27. 실행 버튼 누르겠습니다. 실행.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 자료도 모두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파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 특별상이라는 폴더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파일 이름을 상장 데이터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상장 데이터,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저장. 그러면 바탕화면의 특별상 폴더에 상장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원본 파일에 메일머지 표시 달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원본 파일을 한 장 작성합니다. 글꼴명이라든가 글꼴의 크기, 글자 간격 또는 줄 간격, 또 데이터들이 입력될 위치,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 원본을 작성합니다. 특히 상장명이나 성명은 가장 긴 데이터가 입력될 때를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특별히 한 학생의 성명이 유독 길다면 그 학생의 성명은 고려하지 말고 추후에 그 학생의 상장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상장이 완성되었으면 메일머지 표시 달기를 합니다. 이 대장 번호를 블럭을 씌우고 도구 우측에 삼각형 버튼 클릭, 메일머지 표시 달기, 메일머지 표시 달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필드 만들기 탭을 클릭합니다. 필드 번호나 이름을 입력하세요 했는데요. 2를 입력하겠습니다. 5개의 데이터 중 대장 번호는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1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넣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넣기. 다음은 상장명을 블럭을 씌우고 상단의 도구 탭 우측에 삼각형 버튼 클릭, 메일머지 표시 달기의 단축키는 컨트롤 KM입니다. 메일머지 표시 달기 할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이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단축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블럭 씌우고 왼손으로는 컨트롤 키, 오른손으로는 K를 눌렀다 뗍니다. 다시 오른손으로 M. 그러면 메일머지 표시 달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필드 만들기에서 필드 번호를 2를 입력하겠습니다. 상장명이 두 번째 필드이기 때문에 2를 입력하는 겁니다. 2. 넣기. 학년을 블럭 씌우고 컨트롤 KM.
학년은 세 번째 필드입니다. 3. 넣기. 반 블록 씌우고 컨트롤 KM. 반 필드는 4번입니다. 4. 넣기. 성명을 블록 씌우고 컨트롤 KM. 성명은 5번 필드입니다. 5. 넣기. 또 다른 곳에 성명을 넣게 된다면 필드를 5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일머지 표시 달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파일명을 상장머지라고 해보겠습니다. 상장머지, 저장. 그러면 이곳에 상장머지라는 이름의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파일은 상장머지 파일과 상장 데이터 파일입니다. 이 두 파일을 사용해서 상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 상장머지 파일을 띄우고 상장 데이터 파일은 닫겠습니다. 클릭. 이제는 마지막으로 인쇄할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구 탭 우측에 삼각형 버튼을 클릭. 메일머지, 메일머지 만들기. 메일머지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자료의 종류는 데이터 파일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데이터 파일은 아래 한글 파일로 작성을 했지요. 아래 한글 파일을 클릭하고 우측에 폴더 버튼 클릭. 바탕 화면에 특별상이라는 폴더에서 작업하고 있지요. 데이터 파일을 상장 데이터로 저장을 했었습니다. 상장 데이터 클릭. 열기. 다음은 출력할 방향을 선택합니다. 프린터로 바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화면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클릭. 그러면 이 파일명을 이곳에 작성합니다. 우측에 폴더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 이름을 상장 인쇄라고 해보겠습니다. 상장 인쇄, 저장, 만들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만들기. 그러면 파일이 만들어졌는데요. 바탕 화면에 특별상 폴더에 가보면 상장 인쇄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장 인쇄 파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30명의 상장을 모두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이 이름이 긴 학생이 있어서 두 쪽에 걸쳐서 인쇄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두 쪽에 걸쳐서 인쇄된 학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가지고 인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아래 한글에서 표를 문자로 바꾸는 기능과 메일머지 기능을 활용해서 상장을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